예,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 탑10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꼽힌 탑10주 대부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반격에 나서주는 것도 반갑고 저평가 종목이었던 지주사 그리고 금융 섹터의 상승세가 한 2주 연속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반가운 양상입니다.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저 PBR주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굉장히 뜨거운 상승세를 시원했는데 네. 어떻게 풀이하셨어요?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지난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일본 증시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만큼 PBR 1배 이하에 됐던 이제 저평가 관련된 그런 뭐 지주사들이나 아니면 상사와 같은 이런 관련 회사들이 거의 바닥에서 20% 이상 이제 올라왔었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내부 통제나 이제 관련된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이번 사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뭐 지주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사실 그동안 1월달에 빠졌던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북의 어느 정도 수급의 전환이 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도 지금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저 PBR주를 밸류를 올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세부 사항은 2월 중에 발표할 거란 정부 입장이 공개됐습니다. 17일에 사실 발표한 건데 네, 맞아요. 어제 시세가 굉장히 뜨겁게 나왔다는 점은 의외의 흐름인데요. 저 PBR, 만년 저평가. 네. 이번에 정말 저평가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참 굉장히 이제 그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PBR이 가장 낮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음식료 쪽 업종이나 아니면 철강 그리고 석유 관련 이제 화학 업종인데, 대다수가 사실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제 섹터들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PBR 100까지 만들겠다. 그런 뭐 사실 개선 정책은 이제 좋긴 하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실적이 동반되는 흐름이 나와야 좀 시장에서는 좀 더 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시시각각 의견 차이가 굉장히 오히려 다른, 왜냐하면은 향후에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고평가주의 회사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그래서 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흐름 양방이 굉장히 좀 상반되는 흐름이 이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제 나왔던 종목들이 뭐 이마트나 뭐 롯데쇼핑이나 이제 철강 이제 섹터가 있기는 한데, 예. 기억에는 사실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되기는 저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사실 기간에 대한 수급 흐름은 단기적인 플레이는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차라리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이 전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호석유나 아니면은 관련된 뭐 화학, 석유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유가에 대한 상승과 이런 흐름들이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섹터별의 차이가 있는, 무조건 이제 PBR 다 낮다고 해서 이제 들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섹터에서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는 그쪽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평가 종목은 사실 이유가 있죠. 예. 그렇게 밸류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성장이 꺾였거나 네. 성장이 둔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에 따른 멀티플을 주기 힘들어서 밸류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PBR 1배라는 건 청산 가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가치를 포함해서 뭐 부동산, 뭐 공장 이것들을 다 팔았을 때 이론적인 판 금액과 시가총액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1배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간다는 건 기업 가치도 제대로 매겨주지 않는다는 건데, 금융 섹터 등등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 사실 철강, 건설, 화학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선별을 한다면 중국 경기 부양 의지를 봤을 때 경기가 개선될 여지가 있어서 같이 따라붙을, 이제 같이 개선세를 보일 만한 시클리컬 업종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볼만한 업종과 종목을 좀 추려주신다면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특히 채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채광가에 계속 부진을 했던 이제 모습들이 있고, 물론 최근에 뭐 헝다 관련 파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예.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뭐 유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중국은 거의 이제 끄트머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까지 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제 증시 부양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이상 결국에는 채광 가격의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물론 이제 최근에 조선업이나 이제 특히 자동차업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이제 조금씩은 개선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유럽 경기가 좀 확대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중국의 경기가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살아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화학이나 채광 쪽은 좀 바닥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은 이제 구모석유와 같은 이런 화학 섹터에 대한 집중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포인트로는 중국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금호석유 두 종목 주목을 하셨습니다. 헝다 에버그란데 이제 파산이 네. 확실시가 됐는데 판결이 나왔죠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다가 상장되어 있는 홍콩 증시는 어제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 동안 시장은 충분히 그런 우려감을 반영을 시켰다라고 해석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예, 탑 10주 가운데 HLB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밀리는 이유가 HLB를 필두로 한 바이오주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가 힘을 좀 잃어도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이 돼 있는 HLB 그룹 덕분에 그렇게 지수 자체가 오늘은 좀 무너지진 않는데, 어제 단기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반등세가 크게 나와서 눈에 띕니다. 이슈부터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뭐 어제 이제 물론 HLB 생명과학이나 HLB가 이제 장 오전장에는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와 관련된 가짜 뉴스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HLB의 장점은 사실 진양권 회장님이 빠르게 이걸 답변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이제 보는 흐름도 있고. 어떤 가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FDA가 이제 승인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승인이 거절됐다. 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빠졌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진양권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5월달에 FDA 승인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잘 기대하는 게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나라도 뭐 셀트리온이나 뭐 SK 바이오폰 자체가 북미 시장에서 생각보다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HLB 입장에서도 향후에 FDA 승인이 되고 뭐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HLB의 간암 치료제 신약이죠. 중국 기업과 이제 병용요법인데. 지난번에 아마 12월로 저는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FDA 공장 실사를 통과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통과됐으니 그러면 최종 승인도 나오겠다. 이런 논리로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최종 확인은 파이널 테스트 결과가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월에 그 통과가 되면 실제로 이제 판매까지는 한 5월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소요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보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장중에 그거 승인 거절일 거야 아닐 걸이라는 소문이 SNS상 통해서 돌았는데 발빠른 기업 측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바로 올렸죠. 그러면서 오늘 급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HLB 그룹 그리고 신약 승인의 의미, 가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는요? 네, 결국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항상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대부분이었고 사실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항상 외국인들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약이 개발되면은 이 회사들이 과연 이걸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우려. 결국에는 뭐 기술 이전이 답이다라는 흐름에서 이제 결국에는 HK 이노엔도 이제 K캡을 신약을 개발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SK 바이오펀도 이제 에스코프리를 신약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북미 쪽에서 이번 흑자 전환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HLB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바이오 흐름 자체가 기술 이전 분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사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신약 개발에 우리나라도 한 단계 레벨업이 다른 단계에서는 HIV에 대한 밸류도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리보세라비에 대한 이 간암 치료제가 시장에서 충분히 계속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향후에 물론 지금 이제 올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빅파마들이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특히 대형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만큼 밸류업이 가능한 좀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의 피해주이기도 하죠. 네. 지금 이제 기준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이 금리 인하 수순인데 뭐 시기의 문제죠. 그렇죠. 언제 시작을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런 금리 상승의 피해주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논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오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SK 바이오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흑자 전환을 예상대로 이제 했습니다. 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북미 쪽 이제 의약품 판매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제일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SK 바이오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에스코프리가 북미 쪽에서 잘 되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쪽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지금 한 11.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지금 SK 바이오팜 에스코프리가 대략 한 8.5%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올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입장이고 그렇다는 거는 이런 병원 의사들 같은 경우가 이런 처방전을 당연히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게 좀 더 처방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자체가 SK 바이오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주름을 잡았다. 그렇다는 거는 유럽이나 향후에 동남아시아 쪽까지 매출이 확대되는 이제 구간이라 한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으로 크게 올라오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가 대표 네. 상품이죠.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볼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선 SK 바이오팜. 그 한 가지 고민인 거 HLB 그룹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 정도는 팔아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혹은 추가 매수, 추격 매수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풀어주신다면. 사실 뭐 어제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뭐 예.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0%까지 갔다가 만에서 돌아섰다가 다시 이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또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사실 뭐 FDA 뭐 5월 달까지는 승인할 때까지는 충분히 계속 꾸준히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네, 보시네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이게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이 뭐 알테준도 있을 거고 뭐 레오캠 바이오도 있을 거고 사실 어느 한 종목이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섹터 자체가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 중간에 뭐 이번 FOMC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매크로적 이슈가 제약 바이오 수급을 이게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5월달까지 HLB가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좀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듣는 건 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 갈까요?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도 그렇고 배터리 군단들 보면 솔직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네. 오를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오를 것처럼 하루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여지없이 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간밤 이제 테슬라 등의 성장주가 미국에서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긴 한데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삼성 SDI를 하늘도 버린 주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결국에는 뭐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고
물론 테슬라가 이제 괜히 뭐 가격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네.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치킨 게임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콩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만큼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이제 빠지고 양극재 판가까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가격 자체가 이제 마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작년 상반기 때 얘기를 했던 거는 계속 꾸준히 증설 효과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캐파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게 결국 재고가 되는 거고 그만큼 비용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입장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콩콜을 이제 들어봤을 때 대략 올해 한 3분기 정도 그때는 이제 업황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올해 현대차나 이제 관련된 도요타 이제 주가를 보시더라도 그만큼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은 우리는 결국에는 향후에 전기차는 꾸준히 성장할 거고 뭐 추후에는 전기차와 이제 수소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 내년부터는 이런 증설이나 이런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나오는 시그널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신호는 충분히 나온다. 개인적으로 누가 네. 1,000만 원을 떡 준대요. 뭔가 투자를 꼭 해야 된대요. 그러면 배터리 투자하시겠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럼 언제쯤? 저도 이제 한 3분기나 2분기 일단 저는 일단은 뭐 바닥을 잡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결국에는 예. 실적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설한다는 이슈가 저는 오히려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과연 테슬라나 물론 지금 도요타도 지금 쉽게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을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 왕성차 업체들까지는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유럽 경기가 언제 빠르게 좀 회복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국에 배터리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물론 오늘 아까 삼성 SDI도 컴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전구체 배터리 샘플을 이제 어느 정도 납품을 했다, 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전구체 배터리가 나오는 시기가 되어야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양극재가 많이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예. 일단은 배터리 위주로 셀업체 배터리.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 타픽은요? 삼성 SDI입니다. 버린 종목이 아닌가 봐요. 삼성 SDI. 물론 오늘 지금 콩쿠르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 북미 전기차 시장 내년에 한 5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사실 최근에 에코프로 BM과 합작법인을 만든 게 삼성 SDI인데 그게 에코프로 EM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그런 양극재를 계속 내재화하게 되면서 그만큼 원가에 대한 마진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양극재가 많이 변동성이 큰 상승 흐름이 보여왔지만은 예. 지금부터는 셀업체에 대한 모습도 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1,000만 원 이야기를 했더니 유튜브 채팅창에 제가 1,000만 원 좋아한다고 올려주고 계신데 엄마 카드로 1,000만 원, 법카로 1,000만 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참여 감사드리고요. 1억 원 다음에는 1억으로 올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